30페이지. 후삼국 시대에 이제 여러 영웅들이 등장하라는데, 자, 미륵부처를 자처했던 궁, 예. 그리고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지렁이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는 견훤. 예. 먼저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궁예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죠? 어떤 왕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신라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경, 태어날 때부터 이가 있고, 그리고 저 태어날 때 집 위에서 오색군음이 떴는데 이게 불길한 징조라고 여겨져가지고, 자, 이 궁예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궁예를 창밖으로 던졌는데 유모가 잘못 받아가지고 손가락에 눈을 찔렸다 그랬죠? 그래서 궁예는 죽을 고비를 넘긴 대신에 평생 애꾸였죠. 애꾸. 자, 궁예는 10살까지 그 유모를 엄마로 알고 유모 밑에서 자라요. 근데 너무 장난을 심하게 치고 하니까 어느 날 그 유모가 궁예를 불러다가 궁예를 꾸짖고는 궁예 출생의 비밀을 다 알려줘요. 나는 사실 너 엄마가 아니었고 유모였고 당신은 신라의 왕자님이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줬더니 궁예가 엉엉 울고 나서 자, 엄마로 알았던 유모한테 큰 절을 하고 나서 그 길로 집 밖을 나왔죠. 그리고 당시 이제 먹여주고 재워줄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절로 들어가서. 3달살한 절에 들어간 다음에 승려가 돼요. 자, 승려가 되면은 보통 머리를 깎죠. 머리를 깎고 나서 이제 속세에서 쓰던 이름을 버리죠. 그렇게 해서 궁예가 스님이 되면서 새로 지은 이름, 선종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자, 원효대사도 원래 이름이 설사라는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근데 원효라는 법명을 지었다 그랬죠. 그죠? 궁예도 자기 이름을 버리고 한동안 선종이라는 법명을 쓴다. 그러던 어느 날, 자, 우리 저 스님들이 시주 같은 거 받으러 다닐 때 밥 같은 거 얻으러 다니는 그 밥그릇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바리떼라고 한다 그랬죠? 발우라고도 하고요.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요상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코끼리 상아였어요. 상아가 이게 4조각이 있었다 그랬죠? 그 상아 4조각이 맞춰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랬죠? 네, 바리떼 안에 왕자 모양을 본 거예요. 이때부터 궁예가 은근히 야심을 품었다 그래요. 나도 나라를 세워서 왕이 돼봐야지. 자, 처음에 궁예가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3달살을 나와서 내가 어디쯤에 이제 세력을 잡으면 좋을까 하고 이제 쭉 주변을 돌아봤는데 경기도 안성 지역에 예전에 죽주라고 불렸거든요. 죽주는 지금은 어디라고요? 경기도 안성이에요. 안성. 서울 경기도의 제일 저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안성이에요. 이 지역에서 도적질을 하고 있던 기원 밑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이 기원이라는 사람이 뭐 미래도 비전도 없고 그냥 노략질만 일삼는 도적이라 가지고 얘 밑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궁예가 조금 더 큰 도적, 큰 세력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당시 북원, 이 북원은 지금은 어딜까요? 원주라는 도시 들어봤어요? 강원도에? 이 북원의 양길 밑으로 들어가요. 양길은 세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길 밑에서 궁예가 이제 양길의 부하장군으로서 좀 여러 가지 공도 많이 세우고 전쟁 나가서 승리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궁예가 이 양길한테 신뢰를 얻어요. 그리고 양길로부터 군대를 얼마 빌려요. 자, 당시 양길은 요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원주가 요 강원도 요 지역이니까 요 지역에 있는데 요 지역 일대로 더 세력을 넓히고 싶었어요. 강원도 일대를. 자, 여기 태백산맥이라는 그 산맥이 있고 태백산맥 동쪽에
대관령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지방이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유명한 도시. 강원도가 왜 강원도예요? 강릉 있죠, 강릉. 그죠? 이 강릉이 유명한 동네라서 강릉 원주에서 강원도잖아요. 이 강릉을 당시에 명주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요 지역으로 양길이 궁예를 보내요. 당시 이 강릉 지역, 명주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호족은 김순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강릉 김씨의 시조입니다. 자, 궁예가 이 김순식이 차지하고 있던 강릉을 공격해 들어가서 점령을 해요. 당시 궁예가 처음에 양길한테 빌린 군대가 600여 명이었는데 궁예가 장수로서도 뛰어나고 평소에 그 절에서 배웠던 그 부처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백성들한테도 얘기를 잘해가지고 인기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순식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아내요, 김순식한테. 받아내고 강릉을 점령했을 때 이 궁예를 따르는 병사가 무려 3천 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몇 배로 늘어난 거예요, 병사가? 5배로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서 궁예가 이 명주 지역에서 드디어 강릉이죠. 양길로부터 독립을 해요. 자, 궁예는 요 원주 위에 지금 38선 근처에 있는 도시, 요 도시의 자리를 잡는데 요 도시가 철원이라는 땅이에요. 철원 들어봤어요? 엄청 추운 동네. 네. 칠사단 있는 그 군부대 7사단이 있는 엄청 추운 동네. 이 철원 지역에 자리를 잡는. 자, 그러면서 궁예가 점점 요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한때 자기한테 군대를 빌려줬던 양길 세력을 압도한 다음에 양길마저도 공격해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려요. 자, 뒤에 지도로 가볼게요. 자, 신라의 수도, 천년 동안의 수도는 어디였어요? 서라벌이었죠, 서라벌. 이 서라벌은 신라의 수도면서 신라 왕들의 성씨가 뭐죠? 김씨죠, 김씨. 원래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뇌물마립강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라의 수도 서라벌을 김씨들의 성이다 해가지고 김성이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김을 제일 앞으로 나가게 되면 뭐라고도 김을 또 한자로 뭐라고도 불러요. 쇠금자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서라벌을 뭐라고도 부른다? 금성이라고도 불러요. 이 금성을 관통하는 이 강 뭐예요, 이거? 여기 경상도 관통한 이 강. 나? 마침 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써봅시다. 이 강은 무슨 강일까? 이렇게. 지리산에서 남해바다로 흘러나가는 이 강. 여수랑도 가깝죠, 이 강이. 섬, 섬진강. 들어봤어요? 섬진강 처음 들어보니?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요렇게 광주 지역에서 나주 지역으로 흘러나가는 이 강. 전라도 사람들이면 다 알아야지, 이 강. 영산강이라고 들어봤어요? 요 영산강 끝자락에 위치해서 요 지역에서 비단 만드는 거로 유명한 동네가 역시 금성이었어요. 금성. 근데 이 금자는 쇠금자가 아니라 무슨 금자? 비단 금자예요. 나중에 왕건이 이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 금성 이름을 바꿔요. 금을 낮자 써가지고 이 지역이 뭐라고 바뀐다 이름이? 나주라고 바뀌게 돼요. 나주 들어봤어요? 요렇게 흘러나가는 이 강 무슨 강이에요, 이거? 여기 백제 예수도였던 웅진이 있었죠? 요 아래 사비가 있고 무슨 강이에요, 이거? 금강이죠, 금. 여기 이 위쪽으로 무슨 산맥이 막고 있어요? 차?
차령 산맥이 웅진을 막아주고 있죠. 그래서 웅진을 수도로 삼은 거예요, 백제가. 금강이랑 차령 산맥의 방어막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자, 강원도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단양, 충주를 거쳐가지고 하남 지역에서 자, 이 강이랑 합류를 해요. 이거 무슨 강이에요? 한강. 요거 무슨 강이에요? 한강. 그죠? 자, 두 강이 만나는 이 지점 뭐라고 불러요? 양수리라고 부르죠. 너희 경기도 하남 가본 적 있어요? 하남? 위례 이런 데 가본 적 있어요? 네. 하남 가면은 거기 이제 한강물 양쪽에 만나는 곳 있고 거기 너희 그 보트 같은 거 막 이렇게 그 경기하는 거 이런 거 본 적 없나? 미사리 맞아요. 미사 그쪽에. 경정 이런 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배만 본 적 있죠? 자, 여기를 남한강과 북한강 양쪽 물이 만나는 곳이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따라 읽어봐. 뭐라고 불러요? 양수리. 우리말로 하면은 두물머리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자, 양수리에서 남한강, 북한강이 만난 다음에 이게 서해바다로 이렇게 흘러나가죠. 서울을 관통해서. 이 강이 우리가 부르는 무슨 강이에요? 한강이죠, 한강.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렇게 또 흘러나가는 강. 여기 이제 383 바로 아래에 있는 강이거든요. 파주에 있는 강. 임진강이죠, 임진. 요렇게 흘러나가는 이 강. 이 강은 뭘까요? 예성강이라는 강. 무슨 강? 중요한 강이에요. 예성강을 이 당시 때 폐수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폐수. 자, 여기 보시면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 세 강이 여기 다 이 서해바다 쪽으로 나가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섬이 하나 있죠. 이 세 강이 흘러나오는 요 위치에 있는 이 섬, 무슨 섬? 강화도란 섬 들어봤어요? 네. 강화도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세 강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죠. 그리고 여기서 40년 동안 버티잖아요. 이 강물 이용해가지고 세금 여기서 이제 타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요렇게 흘러나간 이 강, 여기에 평양이라는 도시 들어봤어요? 네. 평양을 관통하는 이 강, 무슨 강이에요? 대, 들어봤죠? 고조선이 수도로 삼았던 마지막 수도였던 왕검성이 이 대동강 주변에 있던 이 평양 지역에 있었을 거로 추측이 되는데, 대동강도 예전에는 폐수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제 나올 때 요 예성강의 서쪽, 요 지역을 통틀어 가지고 폐수의 서쪽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폐서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우리 궁예가 처음에 이 북원에서 시작을 했죠. 북원은 지금의 어느 도시? 무슨 주? 원주죠, 원주. 예. 이 북원에서 원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양, 양길이란 사람이었죠. 근데 궁예가 양길 밑에서 성장을 하다가 군대를 빌려가지고 어디를 공격해 들어갔다고요? 강릉에 공격해 들어갔다 그랬죠, 명주를. 이 당시 명주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이 아까 김순식이라 그랬죠. 기억나요? 자, 근데 김순식이 궁예한테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궁예 민심이 워낙 민심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 근데 여기 김순식이라고 안 돼 있고 무슨 순식이라고 나와 있죠? 왕순식이라고 나와 있죠. 나중에 이 김순식이 왕건한테 다시 항복을 해요. 그러면서 왕건이 이 김순식한테 고맙다는 의미로 왕시성을 준 거예요. 이렇게 왕건이 자기를 따르는 호족들한테 성을 주는 거를 사성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성.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 지방 호족들한테 왕시성을 하사해서 너도 같이 우리처럼 로열 패밀리, 왕족의 일원이 되자라는 의미로 왕시성을 준 거예요. 자,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궁예가 이제 명주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요 지역으로 세력범위를 넓혀요. 그 다음에 궁예가 근거지로 삼은 곳이 38선 근처에 아주 추운 동네, 무슨 동네? 철원이라고. 궁예가 근거지로 삼은 곳이 어디라고요? 철원. 자, 그래서 요 지역에서 궁예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성강 서쪽에 살고 있는 이 폐서 지역 호족들, 여러 호족들은 궁예가 무서웠겠죠. 궁예가 군대 몰고 쳐들어와서 자기들 다 죽이고 뺏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폐서 후족들이 궁예한테 공격을 당하기 전에 궁예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궁예한테 항복을 할 때 이 폐서 후족을 대표했던 호족 그 세력이 여기 지금 송악이라고 보이죠? 이 송악이라는 곳에 위치한 왕융 세력이었어요. 자, 이제 왕융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 왕융의 아들이 왕건이란 사람인데 왕건은 우리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 들어봤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왕건의 6대조 조상으로 올라가 볼 거예요. 자, 왕건의 6대조 조상은 호경이라고 불렸어요. 이름이 뭐였다고요? 호경.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를 성골 장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라 말기 사람이에요. 네, 신라 말기 경덕왕 때 정도 인물로 추측이 되는데 자, 이 호경이 자기 부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강충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자, 호경이 처음에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 부소산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부소산이 그 산은 산인데 나무가 별로 안 심어져 있어가지고 산이 자 바위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위가 다 드러나 있는 이런 산들을 어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이렇게 뭐 머리나 이런 것들로 털이나 옷으로 뭔가를 가려져 있지 않고 다 노출되어 있는 나치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예전 사람들은 좋지 않은 거로 봤어요. 그래서 이 산에 노출되어 있는 바위들을 가리려면 뭐를 심으면 돼요? 나무를 심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강충 때는 이 부소산 자락에다가 나무를 심는단 말이에요. 소나무를 심어요. 자, 소나무를 뜻하는 한자가 어떤 한자예요? 소나무. 소나무 송자죠. 자, 소나무 송으로 바위를 가려요. 바위 앞자예요. 너희 관악산 들어봤어요? 설악산 들어봤어요? 그 악이 뭘 뜻해요? 돌, 바위를 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뭘로 가렸다고요? 소나무로 가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부소산 주변 이름이 뭐라고 불리게 된다? 송악이라고 불리게 된다. 강충은 보육을 낳아요. 보육은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는데 진의라는 딸이 있었어요. 자, 이 진의가 당나라에서 건너온 귀한 사람을 만나요. 자, 고려사에는 이 당나라 귀인이 당나라 황제였던 숙종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 이게 말이 될까요?
당나라 황제가 바다 건너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뻥이겠죠? 자, 뻥은 뻥인데 당나라에서 넘어왔다. 그리고 이 진의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다시 당나라로 돌아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요 가문이 요 송악에 위치하면서 이 바다 건너서 당나라를 왔다 갔다 했던 해상 무역에 종사했던 집안이다.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자, 그리고 이 진의는 당 귀인을 만나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네, 작재건이라는 아이였어요. 자, 요거 좀 기억을 하실 게 이 삼국시대 때까지만 해도 왕족이나 특별한 귀족 아니면 성이 없었어요. 다 그냥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고려시대 때 와가지고 왕건이 출신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성을 주게 되면서 그때부터 성이 생긴 거고 삼국시대 때는 성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성들이 다 다르죠? 자, 이 작재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났는데 작재건 아버지가 당나라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작재건은 아버지가 자기 낳고 나서 그냥 당나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엄마 손에서. 그러니까 자라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작재건이 엄마 진이한테 물어봐요.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나 아빠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진이가 아빠가 당나라 출신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당나라로 건너갔다는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작재건이 이제 커가면서 아빠를 더 보고 싶어져가지고 자 배를 타고 아빠 보러 중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때마침 태풍이 막 일어요. 자 배가 뒤집힐랑 말랑. 자 이때 그 배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점을 쳐봤는데 이 신라 사람을 배에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라 사람을 배에서 내려야지만 이 풍랑이 가라앉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신라 사람이었던 누구? 작재건을 배에서 내리게끔 했어요. 자, 바다 한가운데서 배에서 내린다는 건 뭘 의미해요? 죽는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작재건이 망설이지 않고 이 활을 잘 쐈다 그래요. 자기 활이랑 화살을 들고 이제 그 배 아래서 내렸어요. 자, 물로 풍덩 빠진 거죠. 자, 근데 물로 풍덩 빠질 줄 알았는데 내렸더니 바닥에 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어떻게 됐다 그래요? 딱 섰어요. 살았어요. 자, 근데 이 작재건을 용왕이 찾아와요. 노인으로 변한 용왕이 찾아와가지고는 자, 얘기를 건네요. 자기가 용왕이라는 걸 밝히고 자기가 지금 바닷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 여우 한 마리가 부처님 고려사 기록에는 치성광 열애 부처로 둔갑을 해가지고 저 하늘에서 부처님이 내려온 척 흉내를 내고 계속 저 소라 고둥 같은 것들로 이제 뿔피리 소리를 내고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게 너무 시끄럽고 보기가 싫으니까 당신이 지금 저 활을 좀 잘 쏘는 것 같은데 저 여우가 내려왔을 때 화살을 쏴가지고 저 여우를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자, 작재건이 용왕의 이 얘기를 듣고 여우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부처님으로 둔갑해서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할 때 활을 쏴가지고 여우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용왕은 기뻤겠죠? 그래서 자기 딸을 작재건에게 시집을 보내요. 작재건은 용왕의 딸이었던 용녀랑 결혼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용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름을 용건이라고. 자, 이 용건은 길을 걷다가 이제 그 여인을 하나 만나는데 용건이 그 여인을 만나기 전날 밤에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자, 꿈을 깨고 나서 이제 길을 걷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운명이다.
그래서 그 여자를 쫓아가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사랑을 하게 돼요.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그 여자는 그 한 씨였어요. 이 한 씨는 물론 나중에 붙여진 성입니다. 이 한 씨는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마한, 변한, 진한 몇 한이에요? 사만이죠, 사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입니다. 그 한에서 유래한 한 씨. 자, 용건과 한 씨가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중국에서 한 스님이 이 용건과 한 씨 곁을 이제 그 여기 송악을 들러가지고 지나가게 됐어요. 자, 용건과 한 씨는 당시에 송악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있었는데 이 용건과 한 씨를 지나가던 그 중국에서 온 스님 이름은 도선이란 스님이었어요. 그 도선이란 스님이 이 용건과 한 씨가 집을 짓고 있는 걸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기장을 심을 곳에 말을 심었구나. 기장이 뭐예요, 기장? 곡식이에요, 곡식. 너희 그 엄마들이 잡곡밥 해줄 때 그 밥에 있는 노란 조그만 좁쌀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이거를 조라고도 하고 기장이라고도 불러요. 그 잡곡이에요. 기장을 심을 곳에 뭐를 심었다고요? 말을 심었다.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마도 아무튼 산에서 나는 열매인데, 자, 이런 것들을 심었다고 해서 뭔가를 지금 잘못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선이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갔다는 거를 용건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도선을 이제 쫓아가게 되는데, 도선은 중국에서 풍수지리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배워온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새로운 종교, 불교 종파 중에서 새로운 종파를 이제 배워온 사람이었는데, 선종이라는 새로운 종파를 배워온 스님이었어. 선생님 봐봐. 이전까지 삼국시대 불교는 어떤 불교였냐면, 불교의 목표는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자, 깨달음에 이르러가지고, 그, 깨달은 다음에 저 극락세계 가는 거. 이게 불교의 목표거든요. 이 깨달음에 이르는 걸 해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해탈. 자, 근데 당시 삼국시대 불교는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외우는 거였어요. 부처님의 교리나 말씀을 외우는 이런 종파를 교종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교종. 자, 근데 부처님 말씀이 다 저 인도말, 아니면은 끼케야 저 인도말을 중국어로 번역한 그 한자로 기록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부처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부처님 그 어려운 말씀들 인도어, 중국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읽고 공부하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불교가 저 백성들한테까지는 많이 못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선이란 스님은 중국에서 선종이란 새로운 종파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선종은 교리를 외우지 않고 참선이 뭐 하는 거죠? 그냥 책상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벽 보고 가만히 앉아서 자, 어떻게 하면 깨닫나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참선이에요. 교리 공부 안 해도 참선 통해서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종파를 무슨 종파라고 한다? 선종이라고 불러요. 이 선종 불교를 배워온 사람이 도선 스님이었어. 근데 아무튼 도선 스님이 기장을 심을 곳에 말을 심었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 자, 용건이 도선 스님을 찾아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집을 지어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선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6 곱하기 6 몇이에요? 36칸 되는 집을 요렇게 지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집을 지으면 명년, 그러니까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거래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작제건, 용건처럼 번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건과 한씨가 이 얘기를 듣고 36칸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한 달 있다가 한씨가 임신을 하고 1년 만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왕건이라고 해요. 자, 조선 스님이 이 36칸 집을 지으라는 귀띔을 해준 다음에 자, 이 아이는 나중에 사만을 통일할 큰 아이니까 내가 나중에 다시 이 아이가 클 때쯤 돌아와가지고 다시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요. 왕건이 17살 됐을 때 진짜 조선 스님이 송악에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는 왕건한테 자기가 그동안 배운 풍수질이나 선종불교에 대한 것들, 그런 중요한 것들을 전수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도선이 남긴 비밀 기록이라 그래가지고 도선 비기라고 불러요. 자, 왕건은 17살 때 조선 스님으로부터 자, 이 도선의 아주 중요한 기록, 비기를 배우는데 여기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리한 지형, 그리고 유리한 때 전쟁에서 이기는 법. 자, 이런 것들을 왕건이 조선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 왕건은 이제 17살 때 자기 아버지 이제 용건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는데 왕건의 근거지가 아까 어디라 그랬죠? 바위를 소나무로 덮은 어디라 그랬어요? 송악이라 그랬죠. 송악산. 자, 그래서 요 지역에서 이제 그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크게 되는데 나중에 용건도 아들 왕건의 왕씨성을 따가지고 이름을 죽은 다음에 왕융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왕융은 요 지역에서 당나라 그리고 저 멀리 저 베트남, 일본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해상무역을 하는 집단이었어요. 이 왕융이 당나라, 일본, 베트남 왔다 갔다 할 때 누구를 데리고 다녔을까요? 자기 아들. 왕건을 데리고 다닌다. 그래서 왕건은 조선 비기 외에도 자, 이렇게 일찍이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왕건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20살이 될 무렵에 공예가 이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나가기 시작을 해요. 당시 왕융은 궁이한테 맞서는 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여기 아까 예성강을 폐수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 폐수의 서쪽, 폐서 후족들을 모아가지고 궁예한테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궁예는 왕윤과 왕건 세력을 흡수하면서 더욱더 세력을 크게 키우게 돼요. 그리고는 우리는 고구려의 뒤를 이었다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후고구려라는 나라예요. 901년에 세웠어요. 자, 우리 궁예의 근거지가 어디였죠? 철원이었죠. 자, 근데 철원은 이제 막 궁예가 수도로 정한 곳이라 가지고 뭐 궁궐도 이렇다 할 게 뭔가 없었고 뭔가 그 인프라가 마련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예가 왕건 그 아버지 왕융 작제건 그 위에부터 계속 여기서 송악에서 터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이 송악 지역이 훨씬 더 개발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를 철원에서 어디로 옮겼을까요? 송악으로 옮겨요. 근데 궁예가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송악에 자기가 살 왕궁이 필요하겠죠. 궁궐이. 이 궁궐 짓는 거를 누구한테 시켰냐면 왕융의 아들 누구한테? 왕건에게 시킨다. 그래서 왕건은 이 송악에다가 날 자기가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살게 될 궁궐을 스스로 건설하게 돼요. 왕건이 송악에다 지었다는 그 궁궐 이름이 발어참성이에요.
이 발어참성은 나중에 고려의 왕궁이 되겠죠? 고려의 왕궁터를 만월대라고 부르게 돼요. 알아두세요. 자, 공예는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여러 호족들을 잘 끌어안으면서 이 지역을 다스렸어요. 자, 공예는 스스로를 미륵 부처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미륵 신앙 요걸 내세워가지고 많은 호족들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궁예가 경문왕에게 버려졌죠. 그러면서 애꾸눈이 됐잖아요. 궁예는 신라에 대해서 감정이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아서 신라 사람들을 멸망시켜버려야 되는 놈들 해가지고 멸도라고 불렀어요. 자, 당시 신라가 정치를 못했는데 신라 사람들이 막 그 후고구려로 넘어오면은 신라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여기 경북의 영주라는 도시, 여기를 지나가는 영주의 유명한 절이 있죠. 의상대사가 지었다는. 돌을 띄웠다가 내렸다가. 무슨 절? 부석사라는 절이 있단 말이에요. 궁예가 요 부석사에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자, 부석사에 들렸는데 자기 아버지 경문왕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궁예가 이 초상화를 보자마자 대뜸 어떻게 했다 그래요? 칼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이 초상화에다가 칼을 꽂았다 그래요. 자, 그랬더니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그 칼이 꼽힌 그 경문왕의 초상화에서 눈에서 피눈물이 났다고 하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궁예는 신라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견훤 얘기를 할게요. 경상도가 왜 경상도예요? 어디랑 어디가 중요한 도시라고? 왜 경상도예요? 경주랑 또 어디? 어디? 상주가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경상도예요. 자, 삼국시대 때 상주를 사벌주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벌주. 이 사벌주 지역, 상주 지역에는 아작이라는 농민이 살고 있었는데 이 농민이 자, 집안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장군이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작에는 농민 출신이었어요. 그 아작이라는 농민의 아들이 우리 알려져 있는 견훤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근데 삼국 유사에는 조금 다른 기록이 있어요. 자, 견훤이 요 전주 지역의 한 그 세력가의 딸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 딸이 밤마다 어떤 자주색 옷 입은 손님이 찾아왔다 그랬죠. 그리고서 사랑만 나누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 손님이 얼굴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력가의 딸이 자, 바늘이랑 실을 준비했다가 자기랑 사랑 나누고 돌아가는 그 남자 옷깃에다가 바늘을 끼워놨다 그랬죠. 자, 근데 아침이 돼가지고 그 실을 따라가 봤더니 자, 그 실 끝에 꼬여있던 게 누구였어요? 지렁이였죠. 자, 그렇게 해서 지렁이의 아들로도 소개되어 있는 인물. 이 사람이 견훤이라는 사람. 자, 견훤은 어렸을 때 엄마가 농사일을 하다가 이 아이를 나무 그늘 아래다가 깐난아기를 놨는데 호랑이가 잡아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아이가 죽었나 싶었는데 견훤은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젖을 먹이고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호랑이 젖을 먹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견훤은 어렸을 때부터 용기와 힘이 아주 셌다 그래요. 자, 견훤은 자, 처음에는 서라벌을 지키는 군인이었어요. 자, 어떤 군인이었냐면 그 비장으로 임명돼요. 비장. 비장은 최고 높은 장군은 아니고 한 그 중간 정도 되는 장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비장이 되어가지고 서남의 지역을 지키는
방수군으로 보내죠. 자, 근데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은 견훤은 서남해 지역으로 파견될 때 은근히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는 요 서남해 지역으로 와가지고는 차츰차츰 이 지역의 도적들이나 해적들을 정복하고 공격하면서 이 지역에서 점점 인기를 얻어가요. 그리고는 광주 지역, 당시에는 무진주라고 불렸던 여기가 어디라고요? 빅골 광주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여기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자, 당시 신라가 전라도 통치하는 핵심이었던 완산주 지역을 공격한다. 오늘날에 어디에 완산주는? 전주죠? 자, 그리고는 요 지역에다가 나라를 세워요. 내가 저 의자왕의 원통함을 풀겠다. 백제를 다시 일으키게 세우겠다. 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 후백제라는 나라예요. 연도는 900년. 후백제가 먼저 건국됐어요? 후고구려가 먼저 건국됐어요? 어디가 먼저 건국됐어요? 후백제가 먼저 건국됐죠? 자, 이렇게 해서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자, 이름하여 무슨 시대가 도래한다? 삼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이 후삼국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지금 얘기했던 공예, 견훤, 왕건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자, 그들 외에도 신라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지방에서 스스로 성주나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신라 정부에다 세금도 안 내고 독립적으로 크고 있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신라 말기에 호족이라고 불렀어요. 자, 신라 하대, 신라 말기에 지방에서 스스로 성주나 장군을 칭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던 반독립적인 세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글자? 호족이라고 불렀어요. 자,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일대를 휩쓸면서 그 지역의 호족, 특히 송악 지역의 패서호족들을 잘 아울렀던 스스로 미륵이라고 주장했던 미륵신앙을 내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궁예. 자, 무진주, 완산주 지역을 정복하면서 백제 재건을 내세웠던 인물이 견훤이죠. 견훤은 그 후백제를 세우고 이끌었던 인물. 패서호족의 대표. 아버지를 따라서 해상무역과 조선으로부터 풍수지리나 여러 가지를 배웠던 왕건. 자,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30페이지. 자, 우리 공예는 철원 일대를 점령하고 세력을 키워나가는데 송악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왕건이 의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자기 땅이나 이런 것들 궁예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철원은 당시에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궁예가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고요? 송악으로 수도를 옮기죠. 그리고서는 이 송악에서 궁예가 살 궁궐을 지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왕건이었죠. 왕건이 지었다는 그 궁궐 이름이 발어참성이었죠. 양길 밑에서 나왔지만 궁예는 양길을 마침내 대패시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양길의 세력권을 다 먹어치우면서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901년에 건국했죠. 자,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처음에는 후고구려를 내세우다가 마진이란 이름으로 바꿔요. 마진은 마하진단의 줄임말이에요. 마하진단. 궁예가 나라 이름을 처음으로 뭐라고 바꿨다고요? 마진. 마하진단은 여기서 마하는 크다라는 의미고 이 진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나라를 의미해요. 자, 큰 부처님의 나라.
그리고 중국의 황제만 할 수 있는 연호를 제정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자,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 궁예가 수도를 다시 어디로 옮겨요? 자기 원래 근거지였던 철원으로 옮겨요. 자, 그리고 신라를 굉장히 안 좋아했다고 했죠? 신라를 멸도라고 부르죠. 다시 나라 이름을 태봉이라고 바꿔요. 이 태봉도 역시 불교적인 이름이에요. 지금 자꾸 수도도 옮기고 나라 이름도 바꾸고 있죠. 그죠? 공해가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초반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몸소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랑 같은 베풀기도 잘하고 처음에 이제 군대를 일으킬 때 자기 따르는 군인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군인들한테 충성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왕에 오르고 나서부터 조금씩 궁예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자, 스스로를 계속 자, 미륵이 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생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무자비하게 처벌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축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자기는 부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불러다가 내가 너 마음을 꿰뚫어 보겠다. 꿰뚫을 관자, 마음 심자 써가지고 무슨 법? 자, 이런 것들로 사람들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하면서 자, 죄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을 해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견훤. 자, 상주 가은현에서 아자기, 농민이었던 아자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지렁이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삼국 유사에 실려 있다고 그랬죠? 호랑이가 젖을 먹였고 서남의 방수군의 비장이 됐고 무주는 지금의 어디라고요? 무진주라고도 불렸고 어디라고요? 여기가 전라도. 자, 그리고는 후백제 왕을 자칭했고 수도를 어디로 정했죠? 완산주 전주에다가 수도를 정했죠. 자, 궁예가 이렇게 후고구려를 세우고 견훤은 후백제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궁예가 점점 이렇게 영역을 떨치고 영역을 넓혀갈 때 크게 활약을 했던 사람이 왕건이에요. 자, 여기서 부상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다쳤다는 거예요? 왕건이 부상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왕건이 라이징 선처럼 어떻게 했다? 그렇죠. 세력이 커졌다. 자, 궁예가 정치를 잘 못할 때 왕건은 궁예 밑에서 부하들의 인기를 얻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하면서 점점 부하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게 돼요. 왕건이 궁예 밑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업적을 하나 남겨요. 자, 여기 수도 송악에서 왕건은 왕건네 집안은 원래 뭐 하던 집안이라고 했어요? 당나라, 일본, 베트남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던 집안이라고 그랬죠? 왕건 집안뿐만 아니라 예성강 서쪽에 살고 있는 이 패서부족들이 다 무역에 종사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배를 만들거나 바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 배를 만들어 가지고 자, 지금 후고구려의 라이벌 국가였던 견훤의 후백제 후방을 쳐요. 요 지역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요 지역에는 견훤이 이 지역에선 비단, 소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호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왕건이 요 지역을 공격한 다음에 요 지역을 점령을 하죠. 배를 타고 몰래 기습을 한 거예요. 자, 견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땅을 잃어버려요, 왕건한테. 자, 왕건은 이 금성을 공격한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바꾼다? 나주라고 바.
자, 왕건이 점령한 요 지역. 네.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요? 나주라고 바꾸죠. 자, 그러면서 왕건은 이제 수백제를 공격해 들어가서 또 이기게 되면서 더욱더 인기가 많아지게 된다. 자, 하지만 궁예는 그렇지가 못했고 미륵부를 자처하면서 인심을 점점 잃어가게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